많이 단어는 많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을 우리가 이종요법이라고 하죠. 이종요법의 특징은 일단은 질병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질병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나면 해열제 먹이고 통증이 생기면 진통수염제, 그다음에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 강화제를 쓰죠. 혈당도 혈당 강화제를 쓰고요. 그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항생제를 쓰죠. 이게 이제 현대의학이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죠. 이 질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동종요법이라고 해서 그 동종요법은요. 우리 인체에 가까운 치료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종요법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현대의학이 질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동종요법은 자연치유, 그다음에 면역에 이렇게 우리 몸에, 우리 인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추출물, 그래서 내 몸에 그 자가 치유력을 일깨워서 질병을 물리친다. 그래서 이종요법과 동종요법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연요법하고, 그러니까 이 동종요법하고 이종요법의 차이점이 뭐냐면 성질과 체온, 특성, 반응 기간, 독성 이런 걸 한번 보시면요. 자연요법에 우리 PM처럼 자연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성질은 따뜻하고, 그다음에 화학요법은 차갑고, 체온은 우리는 상승시키는데 화학요법은 저하시키죠. 이게 잘못됐네. 자하라고 나왔네. 그다음에 특성은요. 전체 치유를 하죠. 어떤 그러니까 특정 치유가 아니라 전체 우리 몸을 다 치유를 하는 거고요. 화학요법은 부분 치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랬을 때 자연요법으로 했을 때는 호전 반응이 오는 거고요. 화학요법이라는 거는 부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쓸 때는 약에는 치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화학요법으로 치료했을 때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그 뭐 사이드 이펙트 그런 사이드 이펙트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드럭 먹어라는 뭐 용어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PM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약을 치료할 때 쓰는 스타틴 계열의 약은 나중에 오래 복용을 하면 암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계속 복용을 하면 뭐 혈압이나 이런 거는 잡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곳 또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 자연요법은요. 장기간을 보는 거죠. 이게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을 보는 거고요. 이제 여기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단기간으로 그다음에 독성이 없고 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호전 반응이란 무엇일까요? 호전 반응이라는 것은요. 호전 반응이라는 것은 내 몸이 많이 나빠져 있다면 내 몸이 나빠져 있는 상태를 건강하게 바꿔주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이제 그 부정적인 반응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호전이 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들을 우리가 이제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내 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많이 심하게 오래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것이 그 질병이 생기잖아요.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세포가 죽었다. 죽은 세포가 내 몸속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병이 염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포라는 것이 늘 이렇게 살고 죽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 세포인데, 세포가 새살가리를 하게 되면 죽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떨어져 나가지 않은 세포들이 내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이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 세포가
정상 세포로 이렇게 반응하는 데서 세포 회복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호전 반응은. 그래서 염증 세포에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세포가 회복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체액에 독소를 배출하여 체액을 정화하고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면 우리 몸은 좋았다, 나빴다. 이게 나선형으로 반복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약물 치료에 의한 부작용과는 다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품을 전달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PM 제품을 먹고 첫날 리스토레이트 한 포를 먹고 제가 불면증 환자였었는데 리스토레이트 한 포를 먹고 그날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김숙류 사장님한테 제가 눈이 커진 것 같아. 제 눈이 너무 이 안구가 너무너무 시원해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커진 것 같아. 잠을 잘 잤어. 살이 빠진 것 같아. 부종이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굉장히 이 반응에 제가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둘째 딸부터, 두 번째 딸부터 너무너무 졸음이 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PM 사업을 한창 정말 막 열심히 미친 듯이 하고 있었던 때라서 제가 이 호전 반응을 전혀 1도 이해를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먹고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잠도 그러니까 한 달째는 굉장히 제가 잠을 잤는데 그 두 번째 달에는 잠을 잤다 못 잤다를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낮 동안에도 정말 병든 닭같이 낮에도 그렇게 졸리고 밤에도 졸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잠을 밤에 한 7, 8시쯤부터 막 골아떨어져서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호전 반응은 반드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이런 나선형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바꿔 말하면은요, 모든 질병도 똑같아요. 한 번에 내가 암이 걸리거나 한 번에 당뇨가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것도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나빠지는 거고요.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좋거나 나쁘거나 반복하면서 이제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 독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소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게요. 독소라는 것은요, 내 몸에서 스스로 생기는 독소가 있고 그걸 내 독소라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외 독소라고 해요. 그러면 내 독소는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산소를 굉장히 많이 쓰죠. 산소가 있어야 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산소가 들어와서 모든 대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세포 찌꺼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폐물도 생기고요. 요산도 생기고 젖산, 암모니아, 호모시스테인 이런 것들이 이제 독소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요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퓨린이라는 물질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통풍 환자들이 요산이 쌓이면 통풍이 걸리잖아요. 그 요산이라는 것이요. 세포가 수명을 다한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퓨린이라는 물질이 생기거든요. 그게 요산이란 말이에요. 그 요산이 쌓여서 통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젖산,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내 몸을 많이 쓰면 근육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 젖산이죠. 그것도 염증이죠. 그다음에 암모니아, 그다음에 호모시스테인. 여러분들 호모시스테인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단백질 이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중에 호모시스테인이 되죠. 단백질 독소예요. 단백질 찌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독소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또 이제 만들어지는 독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 독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지금 외 독소 덩어리에서 그냥 꽉 찬 이 외 독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든지 먹고 있는 그런 식품에는 농약이라든가 첨가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죠. 농약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해로 인한 오염물질이죠. 지금 뭐 집집마다 정수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도 예전에 정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정말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의 절반 이상은 정말 우리가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정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해로 인한 오염 물질이죠. 그것이 이제 독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일매일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주방 세제. 또 이제 여성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청결제 썼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청결제들. 그런 것들이 피부에 바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심각하게 독소가 많이 피부로 들어온다 해서 굉장히 빠르게 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간으로 쌓이고 신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샴푸라든가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짜 바르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독소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쓰는 주방 기구 또 우리가 이제 거의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언제 햇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 먹었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통 정상적인 집안에도 햇반을 박스로 들여놓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온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 식사를 해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반이라든가 이런 일회용 그 다음에 요즘에 밀키트가 굉장히 또 대세죠. 반조리 식품들. 그런 것들이 다 독소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외식 문화가 많기 때문에요. 외식이 왜 나쁜가 하면 일단은 식품 첨가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조리기구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우리 요즘에 막 그 불맛을 낸다. 불맛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불맛. 그 불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태우잖아요. 기름을 태우죠. 기름을 태우고 무조건 태워서 불맛을 입히잖아요. 그럴 때 그 스크래치 난 그 조리 기구에서 나오는 것들, 수은, 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독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또 정신적인 독소, 이게 바로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여러분 병원에 가서 CT 찍으면 스트레스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스트레스를 우리가 딱 받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확 수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혈관이.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이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불면증이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멜라토닌이라는 아주 귀한 호르몬, 그 멜라토닌이 또 분비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독소, 이 스트레스 이것도 굉장히 큰 독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PM 식품을 먹고서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서 이 후전 반응이 이렇게 정상적인 몸으로 될까요? 일단은 내 몸 안에서 밖으로,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급한 곳에서 덜 급한 곳으로.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요. 급한 곳을 찾아간다. 급한 곳. 제가 처음에는 이 말을 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인체를 공부하다 보니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가장 급한 곳을 먼저 찾아요. PMNTC라서 찾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 때문에도 가장 급한 곳으로 먼저 달려가죠.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났어요. 찢어졌어요. 막 피가 철철 나요. 자, 그런데 그분이 당뇨 환자예요. 그러면 제일 뭐 어떤 치료가 먼저 급할까요? 찢어진 곳을 꿰매는 것이 가장 급한 치료겠죠.
그다음에 당뇨는 그 다음 순위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체는 가장 먼저 급한 곳으로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한 곳부터 치료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좀 가벼운 증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들 PM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하니까 살 빼려고 먹었더니 살은 안 빠지고 몸이 붓기만 하고 나는 왜 이래요? 나한테 이거 맞지 않는가 봐요. 그러는데 그런 게 바로 급한 곳을 먼저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요. 이 호전 반응이 생길 때는요, 우리 인체는 호전 반응, 그 치유하는데 온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급한 곳을 치료할 때는 다른 곳은 조금 더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나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급한 곳부터 치료가 되는 중이니까 시간 속에서 내가 살도 빠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이제 될 거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최근에 증상부터 아주 오래된 증상으로 이제 그렇게 순번이 정해지겠죠. 당뇨약을 1년 먹은 사람이 빨리 나을까요? 10년 먹은 사람이 빨리 나을까요? 당연히 1년 먹은 사람이 더 빨리 나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증상이 아주 가벼운 증상, 최근에 이제 아팠던 곳, 그 부분부터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증상으로 이제 서서히 그 증상이 호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제가 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뿐이 아니고 사실은 요즘에 TV에서도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유산균을 안 먹는 국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TV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 뉴욕의 심장 전문의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라는 분은요, 장이 몸의 뿌리라고 했어요. 장이 몸의 뿌리다. 그래서 지금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일일이 이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서서히 요대로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일단 이 몸에 뿌린 장이 나빠지잖아요. 장이 나빠지면은 장을 싸고 있는 육모 있죠. 이 육모, 미세 육모가 길이가 짧아져요. 환경이 나빠지면 길이가 짧아져요. 그러면서 장벽의 치밀 결합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파괴가 되면은요, 이 세포와 세포끼리의 그런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치밀 결합이 파괴되고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요, 장벽 세포가 느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내로 독소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소보다도 분자량이 더 큰 독소가 이 느슨해진 장벽으로 독소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면 염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면역 체계가 교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러지도 생기고요. 아토피 환자는 반드시 장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유발되기 시작하죠. 이 면역 체계가 교란이 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정상세포가 내 정상세포를 침범하는 거죠. 그죠? 아군이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을 공격하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가 면역 질환의 여러분 대표적인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다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치매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암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 여러 가지 굉장히 크론병, 이런 모든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이게 대장이 과민해지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겨요. 그래서 설사를 한다거나 변비가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죠. 그 TV에서 선전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약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남발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본래 이 뿌리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는 식의 그런 그 약을 먹어서 치료될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설사가 이제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하고 간하고가 가장 가깝잖아요. 가까운 장기잖아요. 그러면 이 장 독소로 인해서요, 간에서 간염이 생겨요. 지방간이 생기고 간경변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장 독소를 해독하는, 이제 간은 해독의 기관이니까요. 해독을 해야 되겠죠. 간이 해독을 하는 과정 중에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죠. 신장 그 뒤에 있어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티졸이라는 것이 고갈돼요. 이 코티졸이라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티졸이 고갈이 돼버리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적절히 분비하는 것이 코티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만성 피로가 오고요.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장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 부족으로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장이 좋지 않은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이 화살표를 거꾸로 한번 거슬러 가보세요. 거꾸로 거슬러 가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장이 나빠져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표도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호전 반응으로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증상들을 한 15가지 정도로 한번 해봤는데요.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화면이에요. 그 내용이 좋아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호전 반응의 이후 15가지 증상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혈관이거든요. 혈관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호전 반응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밑에 이제 혈관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혈관이지만 우리가 질병이 생기고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독소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이라든가 이런 물질들, 세포 찌꺼기들이 우리 혈관에 붙으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기도 하고 혈관에 노폐물이 끼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식품을 먹으면요, 이 좁아진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 좁아진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 발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붉게 변하는 거. 그러면서 그 확장된 혈관 속으로 이게 붉게 변한다는 거는요, 이 피에, 이 혈관에, 이 혈관 속으로 피가 이 독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노폐물을 그쪽으로 이제 확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액티바이즈, 여러분들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죠? 액티바이즈를 먹으면 반드시 아픈 곳, 막혀 있는 곳이 빨개지잖아요. 그 빨개지는 것이 뭐예요? 혈관이 확장돼서 그쪽으로 노폐물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붉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적과 발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수반되는 것이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열이 나기 시작하죠. 이 열이 난다는 것이 바로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에요. 이 열이 남으로 해서 이런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 있죠. 고온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가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이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사멸한다. 그래서 열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옛날에 옛날에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열이 나면 오히려 어떻게 했죠? 열이 나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죠. 굉장히 큰 잘못이죠. 오류죠. 해열제를 먹이면 안 되는 거죠. 열이 나야 되는 것을 열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시 그냥 눌러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열이 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 많이 겪는 것이 피해 먹었는데 왜 붓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종은 이것도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제 노폐물이 확장된 혈관 속으로 노폐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노폐물이 만약에 이 부종이 그러니까 수분이잖아요. 노폐물이 빠져나왔는데 노폐물을 다 뜯어냈는데 수분이 없으면 그 노폐물은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폐물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수분으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혈관으로 돌아온 독소나 노폐물을 중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부종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종이라는 것은 노폐물을 가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출시키기 전에 가둬놓는 것이다. 수분으로 가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많이 겪는 것이 통증이죠. 아픈 곳이 더 많이 아프고, 뭐 두통이나 편두통, 그 다음에 예전에 수술했던 곳,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치료하기 위해서요, 백혈과 효소가 증가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 반응도 이렇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가려움증이 생기죠. 혈관이 확장되고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히스타민이라는 면역 방어 물질이 유발이 돼요. 그러면 가렵죠. 한겨울에 밖에 나가 있다가 뜨끈뜨끈한데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다 가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뭐 욕탕에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막 사우나 막 뜨거운 데 들어가면 가렵기도 하죠. 그게 면역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어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가려움증도 일시적으로 왔다가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액티바이즈 환자를 먹였을 때 어지럽다는 사람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저혈압 유사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 경련이나 저림 현상이 있을 때 저리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분들, 막혀 있는 분들은 먹으면은 이제 그 저림 현상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뚫리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 이상, 수족 냉증, 감각 마비 등이 있었던 경우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면, 이것도 이제 한 서너 명 중 한 명은 나는 왜 잠을 못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불면증 같은 경우에도요, 정상적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그 뇌혈관이 좁아진 경우에는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막혀있던 혈관이 확 뚫리기 때문에 피와 산소가 많이 유입이 되고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면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침 가래. 이거는 이제 폐기관지 쪽으로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기침 가래는 아까도 이제 우리 그 김영옥 PT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김영옥 사장님이 예전에 질환이 폐쇄성 그 폐질환을 갖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타사의 제품을 먹고도 그게 호전이 되지가 않았는데 낫질 않았는데 PM 제품을 먹고 완벽히 깨끗해졌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근데 김용욱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딱 가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예 그리고 코피도 쏟으셨고 엄청나게 김용욱 사장님이 이렇게 주무시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이쪽 한쪽 그 코에서 그 검붉은 피가 완전히 막 베개랑 이불을 다 적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피를 많이 흘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는 제가 뒤에서 왜 피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기침이나 가래는 폐 쪽이 좋아지느라고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반응 많죠. 눈이 안 좋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비염이나 이런 질환 있는 분들, 콧물, 눈물, 그 다음에 눈곱. 저도 굉장히 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그 안구 건조증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휴대폰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같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비가 많이 안 오죠. 이런 환경적인 것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눈물이나 눈곱 많이 끼고요. 그 다음에 잇몸 출혈. 이를 닦으면서 이제 출혈을 이제 났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귀에 중이염 있던 분들은 귀에서 이제 그런 귀 염증 같은 게 이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피로하죠. 저희가 2달째 굉장히 피로했다 그랬잖아요. 이 피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면서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빠져나온 노폐물이 한꺼번에 확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기간 동안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 피로감도 뭐 빠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달 가까이로 굉장히 피곤했었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이제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자, 그다음에 출혈 반응. 이거를 그 건강식품 PM 드시고 코피를 쏟는 분도 있고 혈변 보시는 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피를 토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궁에서 하혈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출혈 반응은 사실은 호전 반응 중에서 그렇게 많은 반응은 아니에요. 그런데 출혈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쪽의 세포가 복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상된 세포가 복원이 되면서 백혈과 효소가 막 증가를 하는데 그 손상된 세포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미세한 모세혈관이 같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혈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출혈이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그 정상적인 사람이 만약에 막 피를 쏟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달려가셔야 되죠. 쓰러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호전 반응으로 오는 출혈일 때는요, 내 몸이 너무너무 개운한 거예요. 너무너무 개운하고 뭔가 이렇게 산소가 확 유입이 된 것처럼 굉장히 시원하다. 그래서 이 출혈이 일어났을 때는 컨디션은 어떠냐 이런 반응들을 반드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저도 그렇고 이럴 가스하고 방귀가 너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방구 빨리 트십시오. 피해 마시는 분들 방구 트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나 많이 나오죠, 가스가, 방귀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여기 보면은 영양제 두꺼운 껍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피해는 껍질이라 그래봤자 그 뮤노겐밖에 없어서 이거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화력이 원체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가스라든가 방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교감 신경 있죠. 부교감 신경이 굉장히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가스나 방귀가 증가하죠. 아, 요즘에 또 시밸런스를 먹었더니 어찌나 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젤슈츠도 굉장히 가스 유발 많이 하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식품을 먹었을 때는 이런 가스나 방귀가 나온다. 그래서 호전 반응은 반드시 몸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아주 좋은 현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설사하고 뒤에 이제 변비. 이제 뭐 같은 내용이에요. 설사나 변비나. 그런데 그 변비, 우리 이제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있는 그 유산균,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유산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변비에 걸릴까요? 왜 나는 그 화장실을 못 갈까요? 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일단 평소에 수분 부족 상태예요. 물을 너무너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변비가 와요. 이제 보세요. 물을 평소에 드시지 않았던 분들이 이 PM을 먹으려니 물을 같이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막 수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수분을 가둬요. 그 수분이 온갖 혈관 속 미세 혈관 그냥 다 들어가서 그 수분이 노폐물을 다 끌고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끌어가지고 노폐물을 잔뜩 끌어다 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오는 사람의 특징은 수분이 평상시에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수분 부족하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정말 생명과 직결된 거거든요. 수분이 이렇게 물을 섭취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가 보통 물을 2리터에서 3리터 먹으라 하잖아요. 물을 않는 분들은요, 무조건 혈관에 노폐물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만 잘 먹어도 질병의 7, 80%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굉장히 많이 드셔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변비가 왔을 때는 따끈한 물을 정말 수시로 많이 드셔주셔야지 해결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 PM을 전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품을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사업자라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고 살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PM 제품은 반드시 해독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반드시 온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친 부분이 좀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절을 좀 다친 적이 있는지, 골절,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봐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반드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술한 적이 있는지, 수술한 자도 어찌나 요즘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술한 적 있는지, 또 이제 심각한 수술, 위절제 수술한 위암 때문에 그런 위전절제술이라고 하죠. 위를 반을 잘라내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간을 잘라내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췌장 잘라내신 분들, 담낭 제거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뭐 스텐트, 심장의 스텐트 수술을 2번, 3번 박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심장 박동기 달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분들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죠. 이런 분들은 왜 물어볼까요? 호전을 심하게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당뇨혈압, 3, 4명 중 1명 당뇨혈압이 있고요. 아토피도 마찬가지로 진짜 한 7, 8명 중에 1명은 아토피를 갖고 있어요. 천식, 알러지, 비염 너무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두통약을 타이레놀, 개보린 이런 거를 달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타이레놀을 박스로 사다 놓고 먹어요. 매일매일 먹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PM을 먹고 나니까 피부로 이렇게 그 물집 같은 거죠. 약독이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통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신장 투석하는 분들이 정말 7명 중 1명은 신장 투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뇨 환자가 많기 때문에 당뇨의 끝이 이제 신장 투석까지 가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받잖아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신장 투석하는 분들은 병원에서 칼륨을 제한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칼륨 부족으로 신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칼륨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그 소금 있죠. 소금, 염분을 관리해 주는 거죠. 염분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칼륨인데 그 칼륨을 제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은 일단 물 먹지 말라 하고 칼륨, 소금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제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리스토레이트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소량 들어가야 되죠. 소량. 그래서 소량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뭐 반포를 시작했다가 한 포로 늘리고 괜찮으면 2포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암 하시는 분은요, 일단 파워 칵테일을 조금 중점적으로 드시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항암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다 고갈시키고 내 몸이 갖고 있는 영양소를 싹 다 고갈시키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항암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잇몸이 다 내려앉고 머리가 빠지고, 그죠? 관절염이 생기고 그 뼈에 있는 칼슘까지 다 싹 다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영양에 좀 집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을 좀 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직업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에 따라서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죠. 굉장하죠. 왜냐하면 그 주부들 같은 경우에 폐암 환자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담배 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데도 미세먼지죠, 그게. 그래서 요즘엔 주부들도 마스크 쓰고 조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근무를 뭐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잔디가 요즘에 다 잔디를 키우는데 그냥 키우나요? 그냥 농약 엄청 뿌려서 잔디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골프장 뭐에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지하에 혹시, 제가 이 지하라는 말을 왜 넣었냐면, 제가 예전에 아는 동생이 그 딸내미가 4살인데 아토피가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이 이제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근데
벽이며 어디며 곰팡이가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토피가 낫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딱 만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캔을 할 때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분이 비만인지 아니면 너무 말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이 있는지 또 이렇게 보시면 머리숱이 있는지 없는지 뭐 백발인지 뭐 염색모세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물어보죠. 염색머리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흰머리가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 에 눈을 보면 눈에 이렇게 백태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눈동자가 이렇게 퍼져 있는 눈이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관찰하셔야 되고요. 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는데 허리를 굽은 채로 일어나서 구부정하게 걷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손톱 색깔이 완전히 그냥 허옇다든가 아니면 검은 줄이 막 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분한테서 말을 하는데 입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불안 증상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눈동자를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안절부절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여기저기 둘레둘레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 우리가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호전을 많이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여드름 있는 분은 일단 낫기 전에 여드름이 한번 확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탈모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남들은 머리 난다는데 왜 나는 머리가 빠져요? 빠질 머리가 먼저 빠지고 납니다. 그런 것들 얘기해 주셔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반드시 조금 꼭 필요한 질문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시고 나서 호전 반응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이제 우리가 연락이 온다거나 이제 통화를 한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파워 액티 먹고 나면은 굉장히 막 가렵고 빨개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호전 반응이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크게 이제 뭐 지장이 없는 호전 정도라면 끊지 않고 그냥 드셔주시게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아마 이제 겪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많이 심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줄이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중단하거나 그렇게 하고 드시게 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파워 칵테일을 조금 더 드셔보세요. 아니면 뭐 베이직스를 추가해 보세요. 그래도 변비가 개선되지 않는 분들은요, 병원 약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약국 가면 일회용 관장약 있습니다. 그걸로라도 해결하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반응들을 겪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장세자 그룹장님이 강의하던 중에 마지막에 그 명현받은 그 사진들, 호전되는 사진들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남자 어르신이에요. 그분이 65세 정도 됐는데 온 몸에 건선, 백선 이걸로 온 몸이 그냥 하얗게 껍질이 다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PM을 드시고 한 달 반 드시고 좋아지신 거예요. 그 사진이. 근데 이제 그날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분이 한 달 동안 저한테 3번 전화가 왔어요. 나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죽겠어 이러는 거야. 이게 막 너무 막 빨개지고 막 올라와가지고 집에 있는 식구가 그냥 그분이 걸어 다닐 때마다 그 하얗게 피부 각질 있죠. 그게 막 후두두둑 떨어져서 빗자루를 쓸고 다녔대요. 그 정도로 그걸 인설이라고 하거든요. 하얀 거. 근데 그분이 그거를 3번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완전히 뽀얗고 애기 피부가 다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중간에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힘들 때 너무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해요? 같이 걱정해주고 하셔야 돼요. 그 한 번 그렇게 마음으로 이제 잘 대처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큰 소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사업자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소비자 중에 사업자 나와요.
그래서 사업자, 우리 그리고 PM은 95% 소비자잖아요. 그 소비자가 여러분들의 매출을 일으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은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다니는 사람치고 병이 나은 분을 저도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의 초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아니라 질병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들을 개발하고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자연치유력 PM 같은 이런 제품은요. 질병보다는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신이 주신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더 튼튼하게, 강하게 이거를 만들 것인가. 그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했는데 마무리로 여러분들 요거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요 책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하나 하고 마칠까 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마약이야? 만병통치야?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야 이런 것도 좋아졌대. 저런 병이 좋아졌대. 당뇨약을 끊었대. 암이 좋아졌대. 뭐 장님이던 분이 눈을 떴대. 막 정말 우리가 실제로 본 얘기들을 우리는 막 사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딱 두 마디 하죠. 이게 무슨 만병통치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처음에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소비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이겨 먹어야 되겠죠. 예, 어떻게 이겨 먹어야 돼요? 지식으로 이겨 먹어야 되죠. 지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으셔야 되고 그러면 그럴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왜 만병통치라고 하는 줄 알아?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인체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사 하는 경우 죽는 경우 그게 모두 영양소 부족으로 죽는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매일 90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0가지의 미네랄, 16가지의 비타민, 그다음에 12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그다음에 3가지의 필수 지방산. 이렇게 매일 90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양소를 먹었다 할지라도 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영양소 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영양소 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질병이 생기는 줄 아세요? 칼슘이 부족하면요. 혈액이 응고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육 수축 이완하지 않아요. 심장이 뛰고 맥박이 수축 이완할 때 반드시 칼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정맥 환자들 있죠. 제멋대로 심장이 뛰는 분들 칼슘 부족이에요. 부정맥 칼슘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있잖아요. 그거 흡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또 칼슘이에요. 또 결장암, 대장암, 위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게 칼슘이에요. 알츠하이머도 예방하는 게 칼슘이에요. 그럼 칼슘이 부족하면 이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철하면은 우리 보통 철분이 부족하니까 빈혈이 온다고 생각하죠. 빈혈뿐이 아니고요. 판단력도 저하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오는 것도 철분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 이거는요, 칼륨, 나트륨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설사하고 구토하고 요산증. 그 다음에 쿠싱병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쿠싱병이 뭐냐면요. 가수 이은하 있죠. 옛날 가수. 멀리 기저귀운의 그 이은하. 이은하가 걸린 병이 쿠싱병이잖아요. 이은하 얼굴 막 이렇게 뚱뚱해졌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 분비계 장애로 인해서요. 체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도 칼륨과 나트륨 부족이에요. 그러면 쿠싱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요. 신장병, 췌장염, 그다음에 떨림 증상, 그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걸리고요. 아연. 우리 손톱 있죠? 손톱이 얇고 이렇게 막 구불구불하고 휘어 있는 그런 손톱. 그다음에 여드름 많이 난 거. 그다음에 시력이 약해진 거. 이것도 다 아연 부족이고요. 그다음에 구리가 부족하면요. 신장이나 심장, 머리카락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흰머리는 구리가 부족할 때 흰머리가 납니다. 그다음에 셀레늄. 셀레늄은요. 암 발생하고, 그러니까 암 발생 전이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암을 억제해주고요. 전이도 억제해주는 게 바로 셀레늄이죠. 그 다음에 심근경색도 셀레늄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늄이요. 아주 이거는 이제 우리 미네랄 공부해 보셔서 알지만 아주 소량, 미량의 미네랄이 이제 바다늄이거든요. 바다늄은요, 뼈, 연골, 치아, 그 다음에 인슐린 대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바다눔이. 그 다음에 붕소라는 영의 미네랄이 있어요. 그거는요, 여성 골다공증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 다음에 코발트라는 영양소가 있어요. 미네랄이. 근데요,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코발트가 부족하답니다. 정말 셀 수도 없고 끝도 없이 이 영양소가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은 영양소 부족이다. 이제 여러분들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강그룹에서 정말 한 명이 10,000명 좀 작은 것 같아요. 한 명이 100만 명을 만드는 해강그룹.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지식이 수반된 지식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리더들이 되실 때 아주 강력한 조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부족하지만 했는데요. 아무튼 요 부분을 제가 공유를 이제 띄워놓을 테니까 우리 사장님들 필요하시다면 요걸 가지고 한번 공부도 하시고, 소그룹 미팅 때 같이 공유하시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호전의 달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